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산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산업안전 관련된 그 첫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보시면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하는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위험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안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세 번째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네 번째는 인화성 액체, 다섯 번째는 인화성 가스, 여섯 번째는 부식성 물질, 일곱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7가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저장 혹은 취급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물질이 어느 분류에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든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든 상관없이 이 해당 물질이 과연 이 별표 1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기사를 공부하시든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든지 상관없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적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첫 번째 글자 혹은 중간 혹은 마지막 글자를 토대로 따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법이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폭유 했을 때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이렇게 외웠고요. 물인고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액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앞자만 따서 부급,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이렇게 외우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산소 공급 없이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하는 고체나 액체를 폭발성 물질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소 공급 없이도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소의 3요소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화재나 폭발 또 연소가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물질은 산소를 제외하고도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물질은 질산 에스테르유,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입니다. 정의로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발화가 용이하여 스스로 발화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황화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으로 된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스스로 발화된다 그리고 물과 접촉 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로는 리튬, 칼륨, 나트륨, 황화린, 황린, 정린, 셀룰로이드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으로는 리튬,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하고 모두 해당이 되고요. 유기 금속 화합물, 알킬 알루미늄 및 알킬 리튬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금속의 수소 화합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등이 있습니다. 물 반응성 물질, 즉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질에 금수성 물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입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 충격 및 다른 화학 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격렬히 분해되거나 반응하는 고체 및 액체를 말합니다. 해당 물질로는 차아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브롬산 및 그 염류, 요요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중크롬산 및 그 염류가 되겠습니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의 안전 취급 방법은 첫 번째, 환원성이 강한 물질 또는 모든 유기물과의 접촉이나 혼합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격, 마찰 또는 가열에 의해서 격렬히 폭발을 일으키므로 충격이나 마찰을 금지시켜야 하고요. 당연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취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산화성 염류는 강산과의 혼합 적재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산화되기 쉽고 가열, 충격, 마찰 등으로 인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옥시데이션은 다른 친구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착한 녀석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자신이 그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수 있도록 한 요소인 산소를 공급한다면 쉽게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겠죠. 산화 반응과 우리 연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화는 반응 속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산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느린 산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느려도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 빨라도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산화 반응을 연소, 빠른 산화 반응을 연소라고 통칭합니다. 네 번째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먼저 인화성 액체 정의 한번 하고 갈게요. 표준 압력 101.3kPa 하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화점이 60도 이하이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물질 중에 과연 이게 인화성 액체인지 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제조사 그 유해 화학 물질을 제조하고 저희가 공급해주는 그 공급처로부터 MSDS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MSDS 상 인화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인화점이 60도 이하인지 이상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보시면, 인화성 액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물질은 방폭 설비라든지 방폭 구역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화점이 60도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솔린도 되겠고요, 디젤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 산화법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피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초기 끊는 점이 35도 이하인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노르말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에탄올이죠.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초기 끊는 점이 350도를 초과하는 물질. 첫 번째로는 크실렌, 아세트산 아민,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그 밖에 인화점이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화점이 몇 도이냐, 60도 이하냐 이상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끊는 점이 몇 도이냐, 이렇게 따라서 인화성 액체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 취급 방법은 뭐 답이 나왔죠. 뭐 인화점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화기 사용은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저장 중에는 밀봉하여 가스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는 물질의 고유 인화점 이상이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숨은 뜻이 있는데요, 인화성 액체라고 생각하실 때 액체에 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액체에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그 인화점 이상이 되면 이 액체 표면에서 유증기가 발생을 하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 한여름에 아스팔트 보시면 아지랑이가 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게 유증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에 어떤 일정한 온도를 가하면 아지랑이 같이 아주 미세한 유증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유증기가 인화성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외부의 산소 공급원하고 접촉을 한 상태에서 점화원이 존재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유증기, 베이퍼라고 하죠. 베이퍼가 형성이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폭발 위험 지역 내에 방폭 전기 개장 기구 시공 및 방폭 전용 기구 사용.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인화점 우리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시지만 설명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잘 말씀 못해요. 그래서 인화점 한번 정의를 간단히 해보면 플래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의 최저 온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과연 유증기가 나와서 불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점화원을 줬을 때 몇 도에 과연 불이 붙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불이 너무나 쉽게 붙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화성 가스입니다. 인화성 가스는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즉 101.3kPa 200도씨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물질은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되겠습니다.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취급 용기는 계측 기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긴급시 가연성 가스의 투입을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 감지기와 긴급 차단 밸브를 상호 연동하여 가스 누출이 감지된 경우 위험 물질인 인화성 가스의 투입을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긴급 차단 밸브 등을 반드시 설치하셔서 연동하는 조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발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적합한 방폭 설비를 채택하셔야겠습니다. 인화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누출될 경우 폭발 위험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일정량의 공기와 그리고 점화원이 존재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폭발 위험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폭발 위험 지역 내에 있는 전기 설비는 반드시 적합한 방폭 설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화 석유가스, LPG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LPG인데 액화된 페트리움 가스, 석유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 정제 시 나오는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비교적 낮은 압력, 여기서는 6에서 7kg를 얘기해요. 그래서 6에서 7kg 펄스 cm 자승으로 압력을 가해서 냉각하고 액화시킨 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체 상태인 물질을 액상으로 액화를 시킬까요? 정답은 기체가 액체로 상변화를 하게 되면 그 부피가 약 25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이나 공급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에서는 주로 액화 석유가스를 프로판과 부탄의 주 성분으로 한 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사실 이전 20-30년 전만 해도 가정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조그마한 가스통이 우리가 연결이 돼서 가스레인지에도 사용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도시가스, NG가스라고 하죠. 내추럴 가스를 주로 이제 지역 공급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별도의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고 지역 공급사에서 파이프라인을 노란색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석유 정제 시에 나오는 나프타, 납사라고 합니다. 이 납사를 분해시킨 것으로서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의 공급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보시면 천연가스 배관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LPG와 공기의 혼합가스로 혼합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중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분류 몇 가지죠? 네, 7가지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식성 물질은 금속 등을 쉽게 포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화상 등 심한 상해를 입히는 물질로서 부식성 산유 그리고 부식성 염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부식성 산유입니다. 20% 이상 염산, 황산, 질산, 기타 동등 이상의 부식성 물질을 말하고요. 60% 이상의 인산, 아세트산, 불산, 기타 동등 이상의 부식성 물질을 부식성 산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식성 염기류입니다. 여기서는 40% 이상의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과 동등 이상의 부식성 염기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식성 물질이기 때문에 취급 방법은 첫 번째로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급하는 탱크류, 용기, 배관유에 적합한 재질을 선택을 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부식성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노후화로 인해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고 피놀이 발생한다든지 또 침식에 의해서 배관이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출 사고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적합한 재질, 녹이 슬지 않는 재질, FRP나 PE, PP, STS304 계열의 적합한 재질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식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체 관리 대장 및 측정 장비를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출 포인트, 누출 포인트를 우리가 사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출되는 포인트는 접합부나 게스킷 이런 부위에서 주로 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누출 포인트별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 물질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동물을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다. 즉 LD50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구, 어떤 실험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 독성 물질을 평가할 때 일정 양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구, 입으로 먹었을 때를 경구라고 하고요. 경피, 피부에 의한 독성을 체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흡입, 증기 상태로 일정 양의 급성 독성 물질을 실험 동물에게 흡입하도록 하는 실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50이 kg당 300mg/kg 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즉 LD50, 경피, 토끼 또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뜻이고요. kg당 1000mg/k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를 말합니다. 가스와 증기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가스는 LC50이라고 합니다. Lethal Concentration의 줄임말이고요. 50은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50이라고 여기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4시간 동안 독성 물질을 가스 상태로 흡입을 시켰을 때 이 농도가 2500 ppm 이하인 화학 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기 상태로 LC50 껐습니다. 4시간 흡입, 역시 이것도 똑같죠. 4시간 동안 이 급성 독성 물질을 강제로 흡입하게 할 경우 10mg/L 이하인 화학 물질을 말하고, 분진 또는 미스트의 경우에는 1mg/L 이하인 화학 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을 이게 급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동물, 특히 쥐나 토끼나 이런 실험 동물에게 해당 물질을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 일단은 먹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경피, 피부에 이 화학 물질을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흡입, 가스나 증기 상태로 화학 물질을 흡입을 시켰을 때 과연 이런 실험군에서 얼마만큼 50%를 이 실험한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를 가지고 이게 독성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급성 독성 물질로는 불산, 염소, 포수겐 등으로 안전보건 표지판, 우리 안전보건 표지 아시죠?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해골바가지 모습 있죠? 아무튼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거는 급성 독성 물질이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보건 표지는 많은 양의 어떤 설명보다 이 안전보건 표지만 보고도 우리가 이 사업장에서는 혹은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어떤 위험성이다 라고 분류를 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안전 취급 방법은 취급 전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급성 독성 물질은 급성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칼에 베인 것을 창상이라고 하거든요. 창상을 당하거나 어디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쉽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급성 독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표적 장기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되거나 우리 안쪽에 세포 그리고 폐 같은 조직들에서 천천히 누적되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우리가 사업장에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들이마신 만큼, 우리 몸에 들어온 만큼 언젠가는 안 좋은 물질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를 하셔야 되고요. 근로자분들은 반드시 그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독가스 포집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급성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가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해당 공정에서는 포집 시설, 이 유해 화학 물질, 유증기를 또 유해 물질을 적절한 양의 배풍량으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독성 물질이므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한 작업 수칙을 준수하셔야겠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출이 될 경우, 그리고 우리 근로자분들이 그 냄새를 인지하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출이 됐을 경우 그 냄새를 이미 내가 후각기관으로 맡았다고 하면은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하시고 안전 작업 방법 수칙을 준수하신 가운데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분류 7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유해 화학물질이 과연 이 별표 1에 의해서 어떤 위험물질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험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호구 그리고 안전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